젊게 오래 살려면 배를 지켜라. 한간을 꺼내는 호흡기 사용 설명서 가히 미하엘 배 지금 진승민 감수 노선정 옮김 한간으로 가히 미하엘 배 호흡기내과 전문의 독일 마인츠 대학의 겸임 교수 독일의 대표적인 호흡 질환 전문가 독일의 마인츠 대학에서 공부했다. 의대 쪽에서 배워 사랑에 빠졌다. 2004년부터 아내와 함께 호흡기 전문 연구소 인사부를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배만 오롯이 연구해 오고 있다. 거기에 있는 의학지의 전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관련 논문을 100개 이상 게재했고 의학 교과서 저자로도 참여했다. 호흡기 체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이야기꾼으로서 코로나 이전부터 대중으로 폐 건강의 중요성을 수정하고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강연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노선정은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구텐베르크에서 공부를 했다. 한근으로 꺼내는 호흡 설명서. 전염병과 미세먼지로부터 배를 지키는 법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수많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와 보건들의 심각한 위험 속에 놓였다. 심지어 미세먼지 온난을 덮었고 젊게 오래 사람의 배를 지키라. 호흡기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진승님 감수, 폐의 설계, 환경오염.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러려고 전 세계적으로 내면을 가꾸는 게 유행인 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근 정의에 대한 탐구는 의료인, 생명과학 교사, 건강연료증 환자들에서 전유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 심장, 피부, 위장에 관한 책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죠. 일부러 저는 폐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수많은 장기 중에서 왜 하필 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가 폐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대 교육 시스템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전문화하도록 강조합니다. 어쩌다가 하나의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전문의 자격 시험 전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어느 하나의 장벽은 장기 체계에 못 맞춰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거기 머무르는 거죠. 물론 정말 가끔은 그 분야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되면 최선의 경우에 명의가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자신의 분야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는 의학이 서적에 정의된 딱 그 정도에서 끝나버립니다. 흉부에 통증이 있다고 심장이 문제군.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심장이 원인이야. 소변을 볼 때 아프다고? 물론 심장 탓이지. 아니면 이러기도 합니다. 흉부 통증 신경일 거야. 호흡곤란 분명히 신경일 거야. 소변을 볼 때 의심할 것 없어 신경성이지. 만약에 그 대소형 시절에 저에게 가고 싶은 과를 묻는다면 질긴 스승이 같은 질감의 연골 같은 내용물에 이루어진 볼품 먹고 밀거덩거리는 폐에는 분명 저 맨 뒤쪽 어딘가에 후보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폐에 대한 책을 쓰냐고요? 어찌됐건지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폐에 대해서 딱히 비교등할 만한 책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됩니다만 폐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폐와 호흡기 체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폐에 대한 책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대답을 해야겠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호흡기 증세로 병원을 찾습니다. 폐렴, 결핵, 천식 같은 거죠. 결핵은 절대 19세기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또 우리 폐에 대한 어떤 미치는 것이 또 어느덧 폐에도 자기 피어르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기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보살할 것도 없고 너무나 겸손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폐 기능의 3분의 1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쓰냐고요? 쿡쿡 쓰지도 아프지도 부러지거나 찢어지도 않으니까요. 폐는 마치 과학의 조용한 룸메이트 같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모습. 폐는 우리를 위해서 숨 쉽니다.
여름에서 무덤까지 항성역이 있고 항성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식의 위험에 처한 미수강에게도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터뜨릴 때도 변덕스러운 10대들의 한숨에도 임산부의 흑흑대는 신음에도 잠든 사람을 조용하고 그런 숨소리에도 죽어가는 이의 마지막 호흡에도 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폐에는 곧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로 공급자 숨쉬기의 과학 1장에서 폐의 설계와 구조는 잠시 건축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폐는 어떤가요? 일단 그 모습은 만들다 실패한 간의 쌍둥이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여긴 죄다 연골투성입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정에는 연골 조직이 된 15cm 긴 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뭐 기린 목인가요? 또 흐느흐는 장기 형태에 줄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조연이나 가능한 거죠. 무엇이 좀 보이나요? 네,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호흡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입에서부터? 어디에서? 라는 대답이 일반일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숨을 쉬거나 맞춤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입을 남용하긴 합니다만 해부학상 입은 소화기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해명으로 보면 입은 기관지보다도 창자에 들어갔습니다. 영양분 섭취에 종사하지 호흡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코로 숨 쉴 것과 입으로 숨 쉬지 않을 것을 원했습니다. 호흡기는 코로부터 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하기 쉬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호흡기로 여행을 떠난 산소 운전을 하나 따라가도록 해봅시다. 가는 상부호흡기의 시작입니다. 여행길에 오른 우리의 산소 운전은 콧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코 전정 식도는 흡입 경로를 따라서 위장으로 향합니다. 식도는 목 뒤쪽 척추 바로 앞에 있고 아래로 겉바로 이어지는 기도를 포함해서 후두는 식도 앞에 있습니다. 후두는 무언가를 삼킬 때마다 혀 뒤편에 붙어있는 후두의 연골에 의해서 꼭 다칩니다. 우리의 산소 분자가 우운이 없다면 이 지점에서 식도로 잘못 삼켜질 수가 있는데 배 보러 가는 길에서 우리는 기도는 여러 갈래로 나뉘고 점점 좁아지며 질겨집니다. 우리 배 안에는 약 900만 개의 막다른 골목이 있고 각각 골목마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 끝의 저기로 배치된 40개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원래는 음기면서 진짜 주차장은 아니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통로, 연골, 갈림길, 폐, 기관지. 자, 기관은 저기관지가 있고 기관지법 기관지가 있고 세기관지가 있고 폐포가 있고 이렇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폐와 그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대부분 매우 힘듭니다. 층간소점, 소음, 흡연 여부, 장소, 친지를 빙자한 부담, 마주칠 때 무척 인사 등등이 있다는 건데요. 어느 쪽 폐에 기관, 심장이 있고 폐가 이렇게 큰데요. 점점 더 커졌어요. 유기체가. 폐에는 호흡이라는 기능이 가졌습니다. 생명을 좌우할 만한 것이죠. 우리는 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뇌는 선소지 고장 몇 분 정도 한계고 심장이시 폐가 공급해주는 연료 없이는 순식간에 멈춥니다. 이렇듯 폐는 다른 장기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폐는 뼈로 이어진 흉곽으로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근원적성의 문제를 기억하나요? 형태가 없는 폐를 어떻게 행거간에 단단히 붙들어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마술에 전혀 재능이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고전적인 풍선 마술을 아실 겁니다. 바늘 풍선을 찌를 지점에 테이프를 붙이면 바로 그 지점을 찔러도 쳐지지 않죠. 복벽과 폐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두 장기 위로는 마치 테이프처럼 매끄럽고 얇은 피부가 떠져 있는데 이 바로 능막입니다. 능막의 한 부분은 뼈로 이루어진 흉벽을 안으로부터 덮어서 입히고 다른 부분은 폐의 표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중 사이의 틈은 얇은 액체 필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흉골, 갈비뼈, 행경막. 여기서 하나 흠이 있다면 이 결합이 오로지 진공을 통해서만 점차간다는 것입니다.
기흉은 흔히 폐에 상처가 나면 생깁니다. 흉곽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흉곽은 12개의 갈비뼈가 세장 같은 구조물로 창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신나간 연구자들 시체로 자동차 안전실험 시체로 실험한 연구자들 1963년에 헤드라에서 암벽 구하에서 이 연구자들은 여러 구의 시체를 차석에 묶어놓고 장애물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즉시 시체들을 부검하여 갈비뼈 구르짐이나 내부 상처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험을 뒷받침하는 학문적인 논리는 간단합니다. 얘가 얼마나 몸이나 감당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고 얼마나 교통사고 사망자 3분의 1이 흉곽과 흉부의 장기 손상으로 사망합니다. 1970년대 초에 독일에서는 2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실험은 우선 흉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흉곽상에 숨쉬기를 돕는 늑간 근과 행경막 갈비뼈 사이의 틈으로 근육이 지나가는데 늑간근이라고 근육입니다. 하지만 전체 호흡 작업 중에서 근육의 지분은 겨우 20%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중요 지분은 전부 행경막이 담당합니다. 행경막은 흉곽과 늑골궁 아래에 천막처럼 펼쳐져 있으며 그래서 몸매에 관심 많은 남자에게 깊은 호흡이란 미학적인 항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1분에 15번이나 반복되는 항복이죠. 배가 있다, 배가 없다, 배가 있다, 배가 없다, 볼록 튀어나오는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녀들은 서천기에 접어들면서 호흡 방식을 바꿉니다. 복식 호흡에서 벗어나서 흉곽 호흡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춘기의 신체를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볼록 튀어나오는 배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흉곽 호흡은 순전히 시각적인 효과를 차지하고라도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복식 호흡이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기억하세요. 아무도 그 호흡 때문에 공처럼 나은 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요. 심지어 여러분 본인도 그대의 마음 놓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호흡기 탄생의 비밀은 2012년 세계 최고의 의학지에서 센세미네이션을 이룬 논문이 있는데 저널이 있는데 바로 폐암으로 오른쪽 폐를 드는 32세 여성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폐암 수술 후에 15년 동안 남은 왼쪽 폐의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물론 이것뿐이라면 신경할 곳이 없죠. 나머지 폐가 수술 후에 커지는 일은 아주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폐 조직이 성장했거든요. 당시 폐는 출생 전부터 13개까지 아주 천천히 발육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보통 폐보도 이 나이에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폐의 크기는 흉곽이 성장함에 따라서 늘어나지만 폐 조직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어려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문들에서 폐 성장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또한 성인의 폐가 새롭게 성장한다면 그건 이미 다 끝난 폐의 형성 프로그램을 재출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태껏 전혀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폐 질환을 고칠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 어려인들은 희망에 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폐의 보호는 자궁에서부터 우선 폐의 탄생부터 봅시다. 태아는 수정된 지 3주 정도의 시간에서 구들 모양을 하고 이렇게 그 초콜릿 것은 어느 순간에 외부로부터 내부로 불룩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모든 정이 다르겠지만 폐의 활성을 위해서 임신 초기 4주 동안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장기 기형이 생긴 경우 대부분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첫 분열은 예배적이고 3겹이고 그 외의 모든 싹은 정막이 2개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혈관은 폐의 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신 약 30일째 되는 날 조그만 심장으로부터 자라는데 심장은 이전에 초콜릿 구슬 속의 크림에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혈관들은 충직하게 기도를 따르고 포도가 가지에 매달리듯이 기도의 곁에서 자라납니다. 기적은 여러 번 일어납니다. 행경막이 자라니까요.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진 이 장기 역시 초콜릿 구슬 속에서 크림에서 발생하며 임신 4주 때부터 천천히 흉곽과 복강을 분리합니다. 기관지 안으로 유입된 양수는 기관지와 혈관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폐포, 폐기관지, 폐조직, 임신 20주가 되면 태아의 생존 가능성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임신 24주부터 폐포 형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폐포들은 안정적인 액체막인 폐계면을 성질을 생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신생아는 5천 마리에서 이렇게 성숙한 폐포를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보통 15세 될 때까지 폐포의 숫자는 최대 약 4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폐의 보호가 자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에게도 큰 책임이 따르니까요. 미숙아버지의 의학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폐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그들 중에서 아이가 훗날 감염병이나 전신은 완성 폐쇄성 질환 같은 질병을 앓거든요. 아이의 키가 크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의 폐 기능이 100%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고통스러운 일이다. 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폐렴을 위한 경우 매년 수많은 사람이 본인의 코에 만져가지 못해서 코를 잘라내거나 고칩니다. 너무 낮다, 너무 크다, 너무 넓다, 코가 미약적이다 등등등등. 인생의 코를 그러면 코가 정말 유기적인 건 아닙니다. 코는 자신의 기능을 매우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흡과 코호흡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호흡은 오로지 걸러진 공기만 하기로 들어갑니다. 이 호흡은 너무나 중요해서 대자연은 신생아를 공식적인 코호흡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코의 문은 폐를 위해서 호흡 공기를 촉촉하게 하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입니다. 코는 공기 중에서 안 좋은 물질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코호흡 세포는 얼굴 신경의 지리를 통해 하기도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와 폐는 혈액순 안내에서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서로 소통합니다. 호흡 경로를 지켜주는 후두가 없다면 언어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소통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인간의 호흡기관과 소화기관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정확히 후두 부분에서 교차합니다. 먼저 콧구멍은 너무나도 막히기 쉽습니다. 그런 기특한 후두의 구조가 살펴볼까요? 입조 방향으로 갑상연골이 후두의 연골과 연결되어 있고 만약 여러분이 먹으면서 말을 하려고 한다면 이른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간 살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왜 이슬람에서 젊은 여성들이 머리 핀을 삼키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머리를 히잡으로 감쌀 때 머리 핀 몇 개를 입술 사이에 물고 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삼켜버린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발룻을 별미로 여기서 후루룩 마십니다. 그러다가 어리 껍데기나 배아 조각들이 기도로 들어갑니다. 유럽 측의 경우에 레고나 플레이모빌이 가장 흔한 사례 원인입니다.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은 술이나 마약입니다. 많지는 정말 위험한 건데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다량 수치로 중독성 고토이온, 영양과 액체를 위한 딸꾹질 반사의 억제, 마지막으로 기침반사라는 구조장치의 억제입니다. 후두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성대는 상계도에서 기침 반사를 지키는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원리의 기침 과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기침을 할 때 성대가 열린 가운데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대는 굳게 닫혀서 공기로 빵빵하게 찬 폐를 밀봉합니다. 기침을 토하는 것의 시작은 갑자기 토해내는 날숨인 거죠. 하지만 닫힌 성대 때문에 폐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압력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압력은 아주 기초적인 준비물입니다. 여러분은 압력 없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게 가능한가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해야 하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죠? 압력.